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말경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뒤 미북 실무대표의 첫 만남이 스웨덴에서 진행됐습니다. 장기간 교착 후 진행된 만남 자체가 진전이라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을 마치고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on timeline and process and the order of things to occur. So I think that this is a chance to begin working on those differences, present both sides' positions, and get to work. 북한 측은 핵무기 생산 중단, 즉 핵무기 동결 조치를 제안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 생산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조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Kim Jong-un has indicated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stop producing nuclear weapons. Many people believe that he may also offer to freeze or reduce or eliminate ICBM.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하루가 지난 뒤 미북 간에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Kim Jong-un is looking very forward to it, and so am I.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unfortunately.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들은 며칠 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 약속한 진정한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실무회담을 거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또 자유화와 개방을 선택하던 동구권 국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고립을 요구했던 사실도 외교 문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후 지원받은 폴란드의 복구 자금으로 김일성 주석의 우상화 작업을 해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광산과 철도 개발 등 전후 복구를 위해 쓰기로 했던 지원이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1957년 유세프 치랑키에비치 폴란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한 뒤 소련에서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북한을 비판했던 것으로 해제된 폴란드의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내가 평양을 갔더니 도시를 재건하는 그 방향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 동상을, 상징물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체제 선전에 주로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이 서서히 자유화를 받아들였던 시기, 북한은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자고 요구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1973년 주 폴란드 북한 대사가 폴란드 총리에게 한국의 고립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1976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회담과 국제 청소년 펜싱 대회 때 한국 측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경제, 문화, 학술 교류에서는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과도 경제 교류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김 박사는 폴란드가 북한과는 오랜 기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관계는 60,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개발 등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되는 행동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본 외무상,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결과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20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을 확인했으며
같은 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해 북한 문제 후속 단계를 논의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당국자들이 캐나다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압박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권정근 미국 연구소장과 리용필 유엔 주재 차석대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뒤 캐나다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압박 등과 관련해 캐나다가 미국의 입장만 따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최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군사 합의로 서해 북방 한계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 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이 침해됐다면서 국민 12,000여 명과 전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200여 명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